안녕하세요. GSITM 이백킹 매니저입니다. 우선 2022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신규 버전 발표회에서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도전기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제가 하는 일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는 개발자용 개발 환경과 서버용 개발 환경 설치를 합니다. 개발자용 개발 환경은 주로 윈도우로 설치하고 서버용 개발 환경은 주로 리눅스를 설치합니다. 보통 내부망에서 개발을 진행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설 넥서스 리포지터리를 구성합니다.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브 프레임의 웹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공통 컴포넌트를 최소 버전으로 설치합니다. 올인원은 기능이 매우 많아서 필요한 공통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면 SVN 아파치 서브 버전에 소스를 커밋합니다. 소스를 커밋하고 나면 개발 환경을 압축해서 개발자분들에 공유합니다. 다운로드하고 압축 풀고 실행하면 개발자분들이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매우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전 동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참가했던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개발 환경 프로젝트 깃허브 포크한 것, 그리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 4.0.0을 설치했던 것, 그리고 .svn 폴더를 제거했던 것, 그리고 실행 환경 패키지가 바뀌었는데 이 egov frame.rt를 org.egovframe.rt로 패키지 수정했던 것, 그리고 egov abstract dao를 egov com abstract dao로 수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전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SI 프로젝트에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다 보면 버그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수정해서 사용하는데 공유가 안 되니 다른 개발자분들은 지나치거나 저와 같이 수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공유되었으면 업무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 공지사항에서 2022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참가자 모집 공지를 보게 되었고 버그를 수정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공공 SI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CRUD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생성되면 개발자분들이 CRUD 소스를 만드십니다. 대부분 개발 표준 가이드 샘플을 보시고 테이블명 바꾸고 컬럼명 바꾸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합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오타 없이 잘 진행이 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오타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다른 개발자분들 눈에는 잘 보입니다. 소위 삽질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CRUD 프로그램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하면 오타나 삽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타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 CRUD 프로그램 자동 생성 기능 템플릿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CRUD 프로그램 자동 생성 기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어서에다가는 개발자분들 성함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데이트에는 현재 날짜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리소스 폴더, DAO 패키지, VO 패키지, 서비스 패키지, 서비스 인플 패키지, 컨트롤러 패키지, JSP 폴더 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폴더를 미리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선택하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CRUD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사람이 이거를 직접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름을 바꾸면 보통 테이블 한 개당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컬럼이 뭐 100개 이상 많아지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이 CRUD 프로그램 자동 생성을 기능을 이용하면 10분 내외로 이제 잘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RUD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절약한 시간을 업무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표준 가이드는 이제 모든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다 이제 가이드가 나가는데요.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에도 이제 개발 표준 가이드 버전 1.0이 이제 공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 표준 가이드는 문서라서 개발자분들이 컨디션이 좋거나 뭐 기분이 좋으면 잘 지켜지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이제 기분이 안 좋거나 일정에 이렇게 촉박하면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표준 가이드를 이제 CRUD 프로그램 자동 생성 기능에 이제 적용을 하면 뭐 컨디션이 좋건 나쁘건 뭐 기분이 좋건 나쁘건 뭐 일정이 촉박하건 이제 똑같은 품질의 소스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 컨트리뷰션에서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트리뷰션에 참여하시려면 GitHub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GitHub 주소는 github.com이고요. 우선 이제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시고 나서 이제 사인인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제 로그인 하시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수정한 소스를 이제 GitHub에 이제 올리려면 이제 패스워드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GitHub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방식이 좀 바뀌어서 토큰을 생성해서 그 토큰의 비밀번호로 이제 소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생성하는 게 좀 헷갈려서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우선 로그인하고 나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세팅이라는 이제 클릭하는 링크가 보이고요. 그럼 세팅을 클릭하면 이제 왼쪽 하단에 이제 디벨로퍼 세팅이라는 이제 링크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누르시고 이제 토큰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메뉴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써드렸듯이 이 주소로 직접 입력하셔도 바로 이제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토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큰 생성은 제너레이트 뉴 토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이제 스코프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리포를 전체 선택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토큰이 생성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이 패스워드는 이제 한 번만 보여줘서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잊어버리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토큰 지우시고 새로 또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개발 환경 주소는 이제 github.com의 이거브 프레임워크 밑에 이제 이거브 프레임의 디벨로프먼트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브랜치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0.x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 브랜치를 4.0.x의 디벨로퍼로 생성해서 이곳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RUD 자동 프로그램 생성 기능을 사용하려면 개발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 4.0.0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설치를 하려면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다운로드는 이 주소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에 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개발자용 개발 환경과 서버용 개발 환경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용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C 드라이브에 이거브 프레임이라는 대문자 폴더를 생성을 했습니다. 대문자로 한 이유는 좀 눈에 좀 더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이곳에 이제 압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이제 개발 환경 설치를 했고요. 이제 서버용 개발 환경도 같이 설치를 한 이유는 서버용 개발 환경에 JDK도 있고 뭐 아파치 메이븐도 있고 톰캣 서버도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고서는 이제 몇 가지 설정을 추가하였는데요. 우선 로컬 리포지터리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아파치 메이븐에서 이제 자르 파일 같은 거를 내 컴퓨터에 다운을 받는 경로를 지정하는 건데요. C 드라이브 밑에 이거브 프레임 밑에 .m2 밑에 리포지토리 밑으로 지정을 해서 필요한 자르 파일들은 이곳에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VM 설정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VM 설정은 이클립스를 실행하기 위한 VM 설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JDK는 서버용 개발 환경에 있는 JDK 1.8을 사용을 했습니다. CRUD 프로그램 자동 생성 기능의 템플릿 프로젝트를 찾았는데요. 프로젝트 명이 좀 길어요. 이거브 프레임워크 밑에 이제 대부는 개발 환경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인풀은 이제 구현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제는 코드 생성, 그리고 템플릿은 말 그대로 템플릿, 그리고 이제 맨 끝에 템플릿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진 걸 보니까 이제 뭐 회사나 기관에서 여러 개의 템플릿을 공유해 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RUD 템플릿 주소는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브 프레임 템플릿 밑에 CRUD라는 폴더 밑에 CRUD 프로그램 자동 생성에 관련된 템플릿 소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GitHub에서 이제 클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클론은 소스를 제 컴퓨터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제 컴퓨터로 가져와서 이제 폴더를 받는데 이제 .svn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 아파치 서브 버전 관리 폴더는 이제 컨트리뷰션은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vn 폴더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환경이 이제 바뀌었는데 공통 컴포넌트나 뭐 실행 환경 쪽은 이제 패키지가 다 org.egovframe.rt로 다 수정이 되었는데요. 이 CRUD 프로그램 자동 생성 기능의 템플릿에는 이제 수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원본이고요. 이제 녹색 부분이 제가 수정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브 프레임을 org.egovframe으로 바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브 앱스트랙트 DAO는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이제 호환성 확인을 위해서는 꼭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IBATS에서 사용하는 이제 SQL 맵 XML 파일의 템플릿을 수정했는데요. 여기서도 이거브 맵의 패키지를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독 타입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제 ibatis.com에서 ibatis.apache.org로 이제 바꿨습니다. 네, 요거를 바꾼 이유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스페이스를 누르면 코드 자동 완성이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끔 고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 템플릿을 수정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마이바티스를 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요것도 똑같이 이제 패키지를 org.egovframe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인풀을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이 서비스 인풀도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점검을 위해서는 꼭 상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브 아이디젠 서비스도 이제 패키지를 수정을 했는데요. 이거브 아이디젠 서비스는 이제 PK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거든요. 네, 요거는 뭐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시퀀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컨트롤러 템플릿을 수정했는데요. 컨트롤러 템플릿에서는 이거브 프로퍼티 서비스와 페이지네이션의 이제 패키지를 수정했습니다. 이거브 프로퍼티 서비스는 보통 목록에 뭐 10개를 보여줄지 100개를 보여줄지 1000개를 보여줄지 뭐 10,000개를 보여줄지 이 전역 설정 값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수정했고요.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인포는 이제 게시판에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이동하는 이런 데이터가 담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면 템플릿을 수정했는데요. 목록 JSP에서 커맨드 네임을 모델 애트리뷰트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JSP 화면에서도 이제 커맨드 네임을 동일하게 모델 애트리뷰트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CRUD 자동 생성으로 생성한 소스에 이제 이거브 앱스트랙트 DAU로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제 템플릿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심플 홈페이지와 이제 포털 사이트, 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그리고 커먼 올인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이거브 웹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공통 컴포넌트를 최소 버전으로 설치해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egovcom abstract DAO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RUD 템플릿 폴더를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우선 뭐 eGov 프레임 밑에 이제 개발자용 개발 환경 밑에 이클립스 밑에 이제 플러그인 밑에 eGov 프레임워크 데브 인플 코드젠 템플릿 저희 아까 그 프로젝트 명이죠. 이 밑에 eGov 프레임 템플릿 밑에 CRUD라는 폴더에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 템플릿 소스가 들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CRUD 원본을 카피해서 이제 원본 뭐 GSITM 템플릿,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템플릿, 행정안전본 템플릿 등으로 이제 여러 회사와 여러 기관이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CRUD 템플릿 폴더 구조안을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본 템플릿은 기존처럼 eGov 프레임 템플릿에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많은 회사와 많은 기관들이 이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사용을 하시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뭐 회사 기관마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마다 템플릿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에 이 템플릿들을 공유를 해주시면 이 템플릿들이 모이고 나면 저희 공공에 쌓이는 보통 사업자들이 계속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업자가 왔을 때 좀 더 업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템플릿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공공 SI 프로젝트의 기초여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정부에서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또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계속 잘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오타 수정이나 버그 수정, 기능 추가해서 내년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GSITM 이백행 매니저였습니다.